네, 안녕하세요. 강프렉탈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주도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른경제 저희 연락처 006-6720-4656으로 1번 문자 보내주신 선착순 3분에게 무료로 추천주를 보내드리니까 신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주도주는 이제 쌍방울이 시장을 장 초반에 이끌었고요. 그리고 쌍방울 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KG 관련 그룹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살펴볼 하락 주도주 이제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펄어비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시장부터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크게 조정을 주고 한 10시 20분경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소폭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1,0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도 똑같이 또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상황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지바이오는 아예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전일 상한가를 갖다가 다음날 시가 갭이 이렇게 높게 뜬 경우에는 사실상 진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봉상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지바이오 상한가를 기록할 때 거래량이 장 초반에 거의 다 나온 모습입니다. 이러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지홀딩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지홀딩스도 상승시 거래량을 모두 털어내는 듯한 장 초반의 거래량이 터져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력이 이제 털고 나갔기 때문에 물량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거의 10% 가까이로 시작을 해서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0%, 즉 오늘 시가에 진입하신 분들은 약 20%의 손실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 갭이 시가가 10% 이상 뜨는 종목은 매매하시지 않는 게 좋고 장 초반 거래량이 전일 상한가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질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이어서 시가가 거의 7% 가까이 떴습니다. 그리고 살짝 눌리는 자리를 주었는데 이 구간은 한 번쯤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할 만했다. 왜냐? 상한가 세력들이 이 7%대에서 지금 털지는 못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억지로 끌어올린 건지 거의 강한 시세를 주었고요. 그리고 쌍방울은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반면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는 쌍방울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에 2시 30분부터 갑자기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이슨 캐피탈이 저는 주도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쌍방울은 사실상 좀 인수 여력이 좀 적다고 생각했고 KG그룹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런 구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KG 스틸도 상한가를 갔고요. KG그룹 관련주들 다 같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요렇게 이 지금 KG랑 쌍방울 쌍용차 이슈는 워낙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거의 10배고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10배고까지는 아니고 거의 5배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네요. 이미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제가 뭐라고 했죠? 이미 큰 시세를 주고 하향으로 내려가는 종목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꼭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바로 걸을 수 있죠. 프로세스는 기대감이 유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약 20%,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호가창을 보더라도 전형적인 공매도 패턴입니다. 이렇게 매도 호가창이 바로 이 가장 최근 매도 호가창에 이렇게 많은 매도 자량이 쌓여 있는 거. 이게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 바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 대차 잔고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상환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공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상환이 돼야 되는데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공매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진입보다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저는 이 구간이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솔 로지스틱스, 장 후반 들어서 갑자기 이제 시세를 주었는데요. 운송 관련주들이 충분히 이제 오늘 시세를 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중에 한 7% 가까이 상승까지 하였다가 바로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최근 고점을 뚫는 자리는 물론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비중을 좀 줄여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 좀 늦게 사더라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아마 이제 제지와 구리 관련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서도 지금 제지 업종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구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2구 산업이 약간 대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서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리가 좋다. 제가 봤을 때 이제 121 이평선을 위에서 올라와 있고, 최근에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매수세가 소폭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